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객국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격에는 몇 개가 있다? 격에는 원래 팔정격 이렇게 하는데, 팔정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격을 내격이라고도 하고, 이런 용어, 이런 게 참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여기에 플러스 두 개가 이제 들어가서, 이걸 이제 십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십성격이다. 자, 정격을 8개는 뭐냐면은 그냥 그대로예요. 식신상관이에요. 식신격, 격, 상관격, 이렇게. 격. 그죠? 그 다음에 정제격, 편제격 이렇게 나가겠죠. 또 뭐가 있겠어요? 십승에서 우리 배웠잖아. 정관격, 또 편관격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인격, 편인격 이렇게. 이게 팔정격이에요. 팔정격. 요 위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비견격이네. 비견격 이렇게 되는데, 급제격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이 이거를 근록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를 양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제와 정제를 그냥 합해서 제격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성에 비추어서 격은 뭐하고 격은 내 사주의 일관과, 그죠? 월치의 치장간 간을 먼저 보고, 치장간과의 관계를 보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월치를 그냥 본다. 그죠? 월치를 가지고 그냥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관계된다? 결국은 십성을 이해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십성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적용하면 뭐 특별히 뭐 무리가 없다. 내가 볼 때 그렇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뭐 근록격, 양인격, 뭐 제격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용어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그 설명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상담 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러면 되는 거지. 아, 이건 제격이니까 이거는 뭐 근록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상 나눠 가지고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길신으로 보고, 길신, 좋은 신으로 본다. 그다음에 이쪽을 흉신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일반적으로 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길신이면 어떻고, 길신이면 좋고, 흉신이면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용신을 배울 때 우리가 뭘 배웠어요? 용신과 희신을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신과 구신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빠져가지고 나오는 게 한신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용신은 뭐예요? 내 일간을 도와주는 신을 용신이라고 그런다. 도와준다. 그죠?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거나 나를 도와주거나, 이게 희신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기신은 용신을 극하는 걸 기신이라고 그러고, 희신을 극하는 걸 구신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별로 뭐 내 사주를 이렇게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 행운, 들어오는 신을 우리는 한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공부했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다 지우고 비견과 급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행을 이야기할 때 뭐 목화토금수를 해도 되고, 자, 목, 화, 토, 금수를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자, 목은 뭐를 한다? 화를 생하고 토를 극하고, 생하는 것을 우리는 식상이라고 그러고 식신상관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재생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자, 나를 극하, 목을 극하는, 이게 나라고 보면 이게 일간이라고 보면 나를 극하는 걸 관생이라고 그러고 나를 생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일간을, 나와 동일한 놈이 또 다른 내 형제나 뭐가 있을 때 이를 우리는 비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자, 이걸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지금 배우고자 하는 비견급제, 비견과 급제가 있다면 어떤 관계를 봐야 되냐면은 비급과 급제의 기본적인 성향을 보고 비견과 급제가 누구를 생해 주느냐, 그러죠. 식신격과 상관을 생해 주고 다시 비견과 급제는 뭘 한다? 재성을 극한다. 자, 그러면서 나는 누구로부터서 극을 받는다? 관성으로부터서 극을 받고 인성으로부터서 생을 당한다, 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자, 이 상호관계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지만,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내가 식신상관을 생해주면 식신상관이 힘이 좋잖아. 이게 힘이 좋아지죠. 내 힘을 여기다 보태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 식신상관은 뭐를 지금 극합니까? 관성을 극하겠죠. 관성을.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관성은 나한테 뭐예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간섭하는 거잖아. 그럼 식신상관이 힘이 좋으면 관성을 누를 수 있다 없다? 누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재성을 극하는데 뭘 했어? 식신상관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낸다 이거죠. 근데 이 재성은 뭐를 극합니까? 재성은 인성을 극하겠죠. 인성을 극하면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건 뭐야? 돈 때문에 사람이 인간성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재성이 많고 인성이 없다 이러면, 그렇죠? 나는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산다라니. 인간미를 상실하는 거죠. 그런데 인성은 또 뭐랍니까? 인성은 식신상관을 극하거든요. 나를 생해주지만, 나의 힘을 보태주지만 식신상관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식신상관 활동이잖아요.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식신상관이, 인성이 강하면 식신상관이 약해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식신상관이 부지런함을 이야기한다면 인성이 많다면 부지런하지를 않다,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관성이 많으면 나를 어떻게 한다? 비견급제를 극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눈치를 많이 본다.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본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비견급제가 많으면 재성을 극한다. 내가 내 고집이 세고 내 세력이 강하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상호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죠? 맥락이라고 그랬잖아. 공부의 맥락. 어디를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사주 분석을 하는 거는 뭐야? 상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통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통변.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돼요. 삶의 경험이 저처럼 좀 오래 살았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갔어. 교계에 들어갔어. 지금 오늘 뭐 하겠다고 그랬다? 비견과 급제를 이야기하겠다고 그랬다. 비견과 격과 급제격을 이야기하려고 그런다. 그죠? 급제격을. 자, 이 비견과 급제격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징이 있을 것이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떤 특징이? 자, 둘 다 자기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또 외골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외골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내 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성을 비견급제가 있고 비급이 있고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을 때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재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뭘 한다? 일을 한다. 활동력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활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약하면 재성을 취할 수 있다 없지. 내가 아픈데 뭐 일하러 가겠어요? 안 되지. 그러나 내한테 지금 인성이 힘을 보태주거나 비급이 나와 같은 동일한 어떤 동료나 친구 아니면 형제들이 있다면 내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고 뭘 한다? 내 목표인 돈을 재성을 취하러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급제도 물론 그러지만 일단 이렇게 비견과 급제가 급제격으로 나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경쟁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경쟁 심리가 강하다. 그죠? 또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힘이 많기 때문에 뭐를 가고 싶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재성을 그죠?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다.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다. 큰 욕구. 이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또 여자일 수도 있고 이성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치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뭐 이렇죠. 갖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뭘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비견과 급제격의 공통점을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를 다시 구분해 가지고 비견과 급제가 조금의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한번 구분해서 간단하게 보자. 자, 비견이 있고 비견격이 있고 급제격이 있다 이러면 조금의 차이를 둔다. 자, 비견격보다는 급제격의 활동량이 많다 적다? 많다. 이게 많다. 그죠? 이렇게 본 거야. 자, 사주를 이런 사주를 한번 볼까요? 갑자가 있다. 갑자. 자, 갑자가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묘가 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내 그거다. 그러면 여기 무신이 있을 수가 있고 관계없어요. 자, 병자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장간을 본다고 그랬죠. 일간과 지장간의 관계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요거는 갑과 을의 지장간을 갖고 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갑신이라고 봅시다. 여기 갑이 하나 더 들어와 있다고 보면
자, 여기에서 을은 없다. 그래서 뭘 한다고 그랬다? 갑을 잡는다고 그랬다. 그럼 갑은 뭐하고? 내하고 양양이니까 이걸 뭐라고 그런다? 비겁이라고, 비견이라고 그런다. 비견. 그래서 이거를 비견격이라고 그런다. 자, 내 힘이 갑과 갑이 있어서 내 힘이 엄청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비견격이라고 그런다. 비견격. 여기에 지장 간에 갑, 을이 있을 때 이 갑과 투관된 천간에 투가 있는 갑을 같이 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비견격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비견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비견급제의 공통적인 특성이 자기중심이고 외국을 쓰고 경쟁심리가 강하고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우선 비견격은 내 동료가 많잖아.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동질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질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세력을 중심으로, 내 세력. 요새 뭐 대통령 선거 뭐 후보 하던데 세력. 결국 정치라는 것도 세력을 중시한다. 여기다가 파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파벌을 조성한다. 아니면은 뭐 작당한다 이러죠. 작당. 어떤 모임에 가도,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에 가면은 친한 사람들끼리 있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끼리끼리 한다. 끼리끼리 이렇게 보면 파벌, 작당 이렇게. 이 비견격에 가장 나오는 특성이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래지향적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 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적게 보는 거야. 남의 눈치를 적게 본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 남의 조언이나 아니면 남의 충고나 이런 건 안 된다. 남의 조언이나 간섭을 싫어한다. 간섭은 싫어한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강한데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뭘 한다? 4번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재성을 극한다고 그랬죠?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감각이 좀 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극하니까 둔하다.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비견격은 내한테 돈이 있으면 쓴다. 없으면 안 쓴다. 없으면 안 쓴다. 이런 그런 경제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견격. 자, 급제로 넘어가면 급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급제의 사주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정미다, 정이 있는데 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에 조금 틀립니까? 병신이 있을 수가 있겠네. 자, 사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사가 무, 병, 갑이 있어요. 무병, 갑이. 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만약에 뭐 신유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자, 일관이 화정화다. 화.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자, 갑은 여기에 없죠. 자, 뭐가 있다? 병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요 정과 병의 관계를 이야기해. 정과 병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럼 음과 양이니까 이건 뭐예요?
급제지. 급제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여기서 그냥 이걸 보면은 사가 화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신강사주야. 신강사주.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급제격으로 본다. 이렇게 급제격으로. 그럼 그 급제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비견급제격의 공통적인 어떤 성향인 자기중심이고 외골수고 경쟁심리가 강하고 갖고 싶은 욕구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여기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세다. 그죠? 고집도 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양분화. 그러니까 이게 많으니까 양분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 양분화 타협이 없다. 왜? 급제잖아. 급제. 급제라는 거는 뭐야? 남의 재물을 탈취하는 거야. 남의 재물을 뺏어오는 역할을 하잖아. 남의 재물을 뺏어오는데 무슨 양분화 타협을 하겠어요? 그런 거 없지. 그래서 이런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죠?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뺏어올 건가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뺏어오기에는 어영부영하면 되겠어요? 순발력, 순발력.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돈을 뺏어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밀고 나가는 추진력, 이런 게 급제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남의 돈을 뺏어오면 이 돈이 오래 가느냐 하면 이 돈은 낭비벽이 심하다. 왜? 우리가 이런 거 이야기하죠. 옛날에 그 절도하는 사람들, 절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을 갔다 나와가지고 그 국가기관에서 취직을 시켜줬어요. 취직을 시켜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어. 왜? 한 달 내내 해봐야 뭐 한 300만 원 받는다. 예를 들면 한 300만 원 받는다 이게요.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받아.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담을 뛰어넘으면 얼마를 번다?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억도 될 수가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급제, 남의 재산을 탐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집착력, 재물에 대한 집착은 많지만, 재물에 대한 집착력은 강하지만, 돈에 대한 낭비벽은 더 심하다. 왜? 또 벌 수 있으니까. 또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차이를 둔다. 비견격과 급제격의 차이는 이렇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공통적인 것은 자기중심적이다. 굉장히 외골수다. 경쟁심리가 강하다.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걸 다시 조금 구분해 보면은 비견격은 동질성을 추구하고 자기 세력들을 만들고 작당하고 그러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남의 조언이나 간섭을 싫어한다. 그러죠? 그러나 경제적인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돈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재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지만 돈이 생기면 낭비벽이 심하다. 그리고 계산적이고 순발력이고 추진력이 좋다. 왜? 남의 돈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양분화 타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급제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견과 급제격에 대한 강의를 한 거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